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마치 봄비처럼 따뜻한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더 따뜻한 소식은 우리 리플이 CPI 발표 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현재 RSI가 85 과매수 구간이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금융의 허브 역할을 담당했던 홍콩인데요. 최근에 중국과의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 입지가 잠시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홍콩이 얼마 전에 올해 6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홍콩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서 삼성자산운용의 첫 비트코인 선물 ETF가 홍콩 증시에 상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자산운용 홍콩 법인장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의 규제 여건만 허락된다면 선물 ETF 이외에도 현물 기반의 ETF 출시도 검토할 수 있다. 홍콩 정부는 분명히 암호화폐 허브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의 한 애널리스트 역시 홍콩은 아시아의 암호화폐 게이트로서 올 연말까지 보다 다양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기반 투자 상품 출시가 허용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홍콩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다시금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역시 다양한 기관의 투자와 상품 개발을 통해서 투기가 아닌 투자 상품으로서 유동성이 더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총재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끝이 보인다며 내년부터는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사실 한 달도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연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침체의 우려와 여러 악재들 속에서 다 같이 많이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연초이기 때문인 건지 혹은 고용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등 긍정적인 데이터 때문인 것인지 시장이 또 아주 조심스럽게 활력을 불어넣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도 암호화폐 시장도 조금씩 고개를 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다 언제 예기치도 못하게 외부 변수가 터져서 다시 이게 바닥이다 하면서 고꾸라질지 그 누구도 모르긴 합니다. 우리에게 닥쳤던 코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말이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은 이미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침체는 짧고 아주 가볍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데이터적으로도 조금씩 긍정적인 신호가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시장이 다음의 도약을 준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예기치 않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과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리플의 승소 소식만 전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 올 한 해가 매우 기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서 SEC 리플 소송은 약식 판결을 진행하는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서 합의가 이뤄진 후에는 배심원 재판과 항소가 불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존 디튼 변호사의 트윗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한 2023년 예측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첫 번째가 리플 소송은 토레스 판사로부터 약식 판결을 받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두 번째가 미등록 유가증권을 매도한 거래소 둘 이상은 고소를 당한다. 세 번째가 샘 뱅크먼 미팅데이와 관련된 조사에서 어떤 나쁜 것들이 밝혀진다. 네 번째가 겐실러는 올 연말 이전에 사임한다입니다. 네 가지 예측을 하면서 첫 번째 예측, 리플 소송은 토레스 판사로부터 약식 판결을 받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합의는 물 건너간 것이냐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에 의하면 합의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합의는 잠재적인 배심원 재판이나
또한 잠재적인 항소를 없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토레스 판사가 약식 판결을 하면서 특정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배심원 재판으로 넘기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약식 판결 이후에 당사자 중 어느 쪽이라도 본인들이 불리한 입지에 놓였다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합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배심원 재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당연히 합의가 되면 항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합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토레스 판사 판결 전의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따라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다양한 상황에서 열려 있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C가 제미니와 제네시스가 제미니 언 프로그램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서 수십억 달러를 챙겼다면서 소송을 건 사실 아실 겁니다. 제미니 언이라는 프로그램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그들의 고객들에게 최대 8%의 이자를 지급하는 대가로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의 암호화폐 자산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결국 제미니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것이고 또 대출을 주선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는 SEC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톰 에머 미국 하원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또 한 번 개임에 늦었다. 그의 시행령 위주의 규제 전략은 미국인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사후 집행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지침은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전 SEC 집행 책임자의 경우에는 CNBC 인터뷰를 통해서 SEC는 제네시스 관련 문제점을 지난해 이미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해당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도록 허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왜 최소 1년 동안 계속하도록 허용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본인 트윗을 통해 보이지 않는 발끈을 했는데요. 그는 그렇다면 SEC가 리플 XRP 판매를 허용한 5에서 6년에 대해서는 그녀가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단 한두 줄의 트윗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FTX 이슈로 비록 아직까지 벌금을 다 못 받은 채 채권자 신세에 머물러 있지만 블록파이에 대한 벌금조차도 제미니와 제네시스와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된 소송의 결과였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미니와 제네시스에 대해서는 왜 최소 1년 동안 해당 판매를 계속하도록 허용했을까요? 미국 육군이 공식 트위터에서 진행한 팟캐스트에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 대다수는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반면 미셀 보우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안길 수 있지만 연준은 혁신을 방해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규제기관으로서 혁신을 지원할 것이며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인드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한쪽은 마치 암호화폐 시장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냥 공포감을 불어넣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분명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혁신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구독자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